어제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 논란 잠깐 얘기 드릴 건데, 사실 이건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그저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어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우리 방송 들었어 또? 네, 왜냐면 박병석 국회의장 추천 심의위원인 이장석 전 목포 MBC 사장이 부위원장,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림 이쁘네. 네. 국회의장이 철회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자진 철회했다. 네. 들켰으니까 그런 거잖아. 들켰으니까. 저는 오히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내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면 박병석은 어떻게든 지켜줘야 되니까. 박병석은 소중하니까. 에이. 중앙일보 출신이니까. 헐. 여시제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장석이가 네가 알아서 나간 걸로 손절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혼자 자기가 뭐 추천 내가 안 가겠다 할 이유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빼는 것도 이상하잖아. 어쨌든 이장석 전 사장은 어제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내정을 자진 철회하기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박병석 국회의장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내가 사람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대. 없어? 얘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여기.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또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 부적격자 강선규 전 KBS 사장은 이것도 미디어스 통화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공보원 참여 여부를 물어봤는데 말하기 복잡한 사정이 있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 말이죠. 우리 깨시민들이 참. 민주당을 바로 조져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낙엽 따라 가버린 그분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뭐 10단이 아래로 떨어져 갖고 아예 후보로 거론도 안 되더만. 3위더만요. 난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 왜요? 임기 내내 당대표 하려고 들 거 아니야 이제. 에이 설마. 원래는 2달 후에 그만두고 후보 나가야 되는데 네. 후보를 포기하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제가 끝까지 민주당을 망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아니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건 것 같아. 내 잘못은 없습니다. 내 임기는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 보여. 지금 보면 공무원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지 맘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저는 국회의장 사과해야 되고 민주당도 사과해야 됩니다. 아니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명박근혜한테 꿀 빨고 후배 언론인들 탄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우리나라 언론 망치던 사람들을 방심위원으로 지금 방심위원으로 추천을 합니까? 아휴, 자, 어쨌든 근데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이렇게 이장석 사장이 자진 사퇴하게 만든 것도 우리 시민들이 힘을 많이 썼다.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막 페이스북도 글도 달고 뭐 전화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시민들이 압박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시민단체하고 언론인 단체들도 모두 다 성명을 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방통위에 항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또 아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들 얘기를 하고 뭐 항의를 한들 들은 척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다 정치권이. 예. 그러니까 어제 듭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린 게 일단 국민이 반대할 때 말 듣는 놈은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준다.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지만 네. 안 듣는 놈은 퇴출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이 분노를 우리가 이 사면 사태에서 똘똘 뭉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KBS 강성규 전 사장은 뭐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버틴다는 얘긴가? 네, 민주당에서 뭐 추천을 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천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군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도 못 나가고 당대표까지 쫓겨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동생이랑 같이
또 사식 먹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아.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선명성을 발휘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락이 어려운 거지. 눈앞에 있는 국민들하고 등 뒤에 서 있는 여시지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찔러대고 감시의 눈을 펼치고 있으니까 아 요즘처럼 정치하기 어려운 때가 없었네. 그렇게 얻어 처먹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더나? 홍석현이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더나? 네.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언론이 빨아주면 그냥 사면동의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화합의 중심으로 내가 섰고 그렇지. 내가 여시제 어떤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니까 더하기 내가 보수표까지 내가 다 보수표까지 끌어와가지고 다 끌어와서 내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각제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권을 즐겨야지, 이 권력을 즐겨야지 이러고 했었다면 너무 악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이제 쓸 거 말고 뭐 다른 생각 어떻게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이 수박 모두 다 그러니까 이 그거 말고 어떻게 사면 얘기를 꺼내? 새해 첫날에. 표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에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 자리 그대로 유지되는 자리 아닙니다. 뭘 차려. 걔들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대놓고 수박질 하는 거지. 니들 다이 죽었어. 어이 또. 이 수박 파괴자. 또. 네. 그 다음 얘기 하기 전. 뭐 그 다음 얘기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민주당이 또 어떤 사람을 추천할지 그 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직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 추천권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야, 너무 피곤해.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두 두 번 번 하면 하면 고의다. 진짜. 더 눈여겨 본다 우리. 아니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명박근혜 때 사람을 방통 그때부터 친했던 거지. 심의를 시키려고 세상에. 원래 친한 거야 걔들은. 그때부터 친했던 거야. 원래 아니 그거야. 아니 사람들 되게 웃긴다. 원래 자기 풀에서 사람들 뽑아서 올리잖아. 자기네 풀이 누구야? 그냥 여시제 풀이니까 거기서 그냥 나온 것뿐인데 국민들이 예전에는 개돼지여서 몰랐는데 이제 애들이 깨어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또 지네 풀에서 또 한 사람을 끌어올리겠지. 뻔해. 정말 그러니까 다음 누가 될지 봅시다. 예. 민주당 추천 저 또 될지 강성규 사장이 될지 이장석 다음 누가 올지. 분명한 건 추천을 당일날 못해요. 사전에 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시간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어제 걱정을 너무 심하게 했네 우리끼리. 이렇게 해결될 일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온통 그 SNS가 이거 다 욕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 네.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죠. 해야지만 겨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박근혜 스펙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씨가 어제 굉장히 확실한 스펙을 갖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 왜 5개 국어 하시고 뭐 이런 스펙 외에 또 다른 그런 스펙. 스펙이 그건 아니고. 취업할 때나 하는 거고. 네. 그럼. 이 스펙은 감옥간 스펙. 여러분들이 다 범죄 아시는 스펙. 스펙. 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그 외 범죄 5년에 추징금 35억, 공천 개입 2년 해가지고 총 22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이 확정됐습니다. 저 불만 있습니다. 벌금하고 추징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이라고는 해쳐- 삼성동 집 한 거 그거밖에 없대잖아. 처먹은 게 얼만데. 지금 법원에서 봐준 게 얼만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얼마나 청렴하신지 35년 된 그 삼성동 주택 증여받았던 거 그거 말고 하나 돈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 돈은 근데 벌금 못 벌금을 내니까 어떻게 내? 결과적으로 몸빵을 좀 더 길게 하셔야겠네. 사면 못 황제 받으면. 노역 하셔야겠네. 황제 황제 노역. 노역? 뭐 하루에 막 10억씩 까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어떤 거를 봤냐면 그 우리나라 택배 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 재소자들을 택배 그쪽으로 하면 외근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 만드는 거죠. 그 교도소 옆에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겠다 야. 그러면 이제 그 노역하는 대신에 택배로 노역을 대신을 하고 그 택배
하여튼 근데 너무 잔인한. 야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그 로봇 드론으로 택배해 주는 게 더 빨라. 더 싸게 맡겨. 네. 어쨌든 나는 헛소리였습니다. 박근혜가 내 택배 만지는 거 싫어. 네. 아무튼 그 제가 스펙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이게 사면 스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언론들이 무지막지막하게 사면 요건을 갖췄다라고 썼어요. 아니 그게 이 죄질이 나빠서 이거는 22년 진짜- 받은 사람은 네. 확정난 그 다음 날 사면하자고 요건 갖췄다고 쓰는 건 뭐야? 그럼 이 법원 판결은 그냥 가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드디어 사면 요건을 갖췄어. 확정 판결이 났어. 이거예요. 드디어 사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기사에는 내용이 더 많았는데 일단 제목을 그렇게 뽑은 언론만 한번 볼게요.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징역 22년. 사면 요건 갖췄다. 파이낸셜 뉴스 국정농단 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요건 충족.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 징역 22년 확정. 사면 요건 갖췄다. YTN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요건 충족. 이렇게 요건 충족이 됐다. 사면 요건이 충족됐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애타게 기다리고 어제도 있다가. 얘기했지만 이제 막 그 판결문에 도장도 안 말랐을 이 시기에 그래도 절반 한 10년은 살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만 1년이라도 좀 땡기고 저기를 하든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니들? 자, 이런 요건 충족 기사는요. 야구 선수가 이제 FA가 되거나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이제 포스팅 신청할 때에 뭐 1군에 몇 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 프로야구 선수도 그렇죠. 이력하려면 네. 5년씩 요건. 거기서 일해야 돼. 한 7년 이렇게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그런 기사에 이런 요건 충족이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다른 건데 또 야구인데 선발 투수 올라와가지고 뭐 7이닝 1실점으로 승리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네. 할 때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긍정적일 때 쓰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충족 요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토익을 땄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충족 뭔가 좀 긍정적인 거에 그렇죠. 대한 건데 야 부정적인 걸 20년 때려 맞았어. 이제 때려 맞았으니까 이제 사면해주는 거지. 야 니들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말을 뭘로 듣는 거니? 아, 고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 그랬잖아. 특히나 대통령이 징역 어떤 이런 그 중범죄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 안 한다고 아예 취임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러게. 불과 신년사 나온 지 며칠 됐다고 이런 전혀 국가를 무시하고 청와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충족 요건 사면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박근혜가 아니고 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20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년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되겠네. 사면 요건 충족이네. 판결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올걸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여기에 네.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물러나세요. 뭐 이렇게 쓰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뭐 사법부 판결을 농락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고 나 참 말이 안 나오네. 네, 아무튼 진짜 정말 아까 제가 읽었지만 읽으면서 정말 쌍욕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어. 노딱이어서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왜 이렇게 참 좋아할까 참 신기하고요.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 사면 충족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중립적이야라고 쓸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쓰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 사면 해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디 형 집행이 아니라 형 판정 난 다음 날 사면해달라고 요구하는 범죄자가 어디 있어? SK도 3년 살았어. 이제 돈 많은 재벌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살아야 눈치 보여갖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라도 꺼내는데 정말 양심도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자, 게다가 모든 보수 극우 언론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같이 다들 사면하라고 하니까 역시 사면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사설을 아예 안 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은 사설을 다 실었거든요. 입금을 안 해줬나? 중앙일보만 해주고. 근데 이거는 아마 조선일보에서 사설 내기가 아마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들어온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내 마음은 너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면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쓰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금 보면은 이명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지도부에 대한 그 뭐랄까 흔들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기사 자체가. 이게 사면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은 사과를 해버렸어. 이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게 좀 대리 사과 아니야. 그렇죠. 저 새끼들은 아예 그 사과할 마음도 마음이 없고 없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 끝까지 그렇게 들어갔죠. 이런 거를 이제 풋사과인 거잖아. 사실 따지고. 풋사과? 아이씨 농담이야 남사진. 아무튼 정작 당사자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사과라든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는데 대리 사과했으니까 알아서 빼줘야 된다는 이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합의를 보고 무슨 관용을 베풀고 그 화해의 여지가 뭐가 있냐고. 반성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는 풀어주는 순간 화합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항복이야. 점령군한테 항복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조선일보는 일면에도 기사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사설에도 내용을 안 냈어요. 사설도 안 냈어요. 자, 어쨌든 동아, 중앙, 한국 세계일보는 기사 내용에서 박근혜를 사면해야 된다는 글을 실었는데 사설에 썼습니다. 사설 제목만 볼게요. 동아 박이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 포용 위해 결단하라. 근데 왜 박이 먼저냐? 이가 먼저 들어갔고 그러네. 나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이가 먼저 나와야지. 이박 사면이 돼야지. 박이 사면이야? 주인공이 박이라는 걸 스스로 마인드로 밝히고 있네. 네. 중앙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내게. 냈잖아, 이씨. 귓구멍이 막혔냐고. 몇 냈다고. 번을 내야 알아들을 거야, 이씨. 네. 네. 한국일보 박근혜 중형 확정 문 대통령 사면 입장 밝혔다고. 이런 시빌라이제이션아 밝혔다고. 네. 세계일보 국정농단 박 징역 20년 확정 흑역사 되풀이되지 말아야. 세계일보는 그 얘기는 빼주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사면해줘야 사면을 된다. 안 해주면 흑역사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참 이게 웃기는데 제목에서는 이 신분들이 풀어줘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문들이 제목에서는 입장을 내라, 결단하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보면 결국 사면하라는 소리거든요. 내용이 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결단하라, 입장을 내라, 입장을 밝혀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기사를 보시면 사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을 말해야 사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후정이야? 진짜. 아니 내가 들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지. 안 들리는 거야. 이거 사후정보다 더 악질인 난 안 거야. 들리는데 나 안 들린다. 사면한다고 해줘. 그러고 계속 매달리는 거잖아. 진짜 사후정은 귀엽구나. 생각해보니까. 사후정은 실수야. 장애고. 근데 이 자식들은 강요야, 강요. 사면을 해달란 말이야. 라고 바지끄레기를 자꾸 늘어지는 거야. 자, 진짜. 반면에 보면 동아, 중앙, 한국 세 개는 이제 사면해라라고 했고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은 사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국민은 좀
의외였는데. 아니 난 당연하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국민은 윤석열 개인 신문이잖아. 여기 위인전 쓰는 신문이잖아. 그렇기 윤석열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해서 위인전 쓰는 이 신문이기 사면 때문에. 논의에 윤석열에 대해서 의견조차 묻지 않아. 아, 원래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렇죠. 사실 너무 핫발이고 사실 계급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성렬이가 묻혔어요. 아. 심지어는 전혀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높던 지지율 다 까먹었고 이제 퇴임하게 되면 뒷자리도 지금 위험해. 그러니까 아니 왜 사면 논의가 나왔고 우리 그 위인한테 비치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엉뚱한 데 가 있지? 라는 면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국민일보는. 네. 그래서 제목만 한번 볼게요. 네. 네. 한겨레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 된다. 경향 국정농단 사법 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여하라. 서울 박 전 대통령 잘못 인정하고 국민 용서 구하라. 국민 박근혜 확정 판결 사면 논의는 반성 전제해야. 네. 이렇게 당연한 사설, 굉장히 다양한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한겨레 사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 된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진전시켜온 법 앞의 평등을 통째로 저버리라는 무책임한 요구다.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되레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고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종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풀려난다면 통합은커녕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네, 이게 맞는 말이죠. 오래간만에 네. 바른 소리 했네. 네. 근데 얘들도 가끔가다 미치는 날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 사설이나 이 제목을 읽으면서 네. 나 이제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네, 박근혜 형 확정됐다 그러니까 나 앞으로 형이라고 부를게. 형. 형 확정이니까 내가 박근혜를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형 확정. 제발 뭐 이것저것 사라고 좀 하지 마. 돈이 없어. 사면 안 돼. 돈이 없다고 지금. 박근혜 형 사지 마. 사면 안 돼. 네. 사면 안 돼. 사면 안 됩니다. 사지 함부로 마세요. 사면 안 됩니다. 난 이제 네. 무조건 박근혜는 진짜, 형으로 부르기로 했어. 네. 박근혜 형 함부로 사면 안 돼. 진짜 함부로 사면 안 돼요. 네. 뭐든 함부로 사면 안 된다. 근데 어쩐지 결혼을 안 하더라고 이 형이. 형이라서. 네. 무슨 말이야? 네. 그럼 나도 형이야? 여러분 그러네 문형. 어쨌든 함부로 사면 안 되는데 자 국민의힘의 유승민, 서병수, 오세훈은 또 뭐 사면 하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웃기는 거는 아니 뭐 대통령이 뭐 하면 덮어놓고 비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 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닥쳐. 아니 무슨 이거는 대통령한테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한테 개겼어라고 지네 지지층한테 들어달라는 거지. 아니, 지금까지 니들도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럼 관심을 가지지.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날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부여된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 오늘 일면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박근혜 20년형 확정날 사면에 침묵한 청와대. 뭘 침묵해 지금 대변인이 직접 선명까지 냈는데 하도 니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참. 아니 위에 다 얘기했잖아요. 이 대변인 얘기했다고. 그래서 기사에 딱 이렇게 한 줄 있어요. 청와대는 판결에 대한 소감만 밝혔을 뿐 관심이 쏠린 사면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결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쌓아올린 사면 논란의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놓는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들 그림을 그려갖고 내놓고 있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어느 쪽 방향이든 직접 답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향의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뭐가 입장이 갈리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사면 시기 상조론과 어차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면 불가피론으로 나뉘는 왜? 분위기다. 왜 야 어차피 이게 누가 똑같은 거잖아. 아니 왜 하나는 늦게 하자는 거고 하나는 임기 안에 하자는 거고. 사면 자체를 안 한다니까. 뭔 소리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귓구멍이 막혔냐고. 사면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권에서 뭘 누가 말했다도 없어요. 그냥 이게 입장이 갈린다. 그다음에 뭘로 나뉘는 분위기다. 이거 끝나요. 아니 무슨 뭐 쿠팡 중독자도 아니고 얼마나 사라고 자꾸 사면 이 난리야. 자꾸 사면 망합니다. 그럼요. 자, 근데 거대한 쇼핑은 네. 가계 경제와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다른 기사들도 다 읽어봤거든요. 이걸 보면 이낙연 대표가 참 큰일을 하셨다. 네, 이 생각이 드는 본인 게 지금 이제 임무 수행했으니 조용히 닥틀고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제가 다는 기사는 소개 안 해드렸지만 이 사설이나 뭐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사면 찬성하는 이런 기사들 전부 이낙연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꺼낸 내용 아니다. 아, 이낙연이 꺼낸 내용이다. 내 말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닥틀고 앉아 있는 거야? 정말. 좀 진짜. 그러니 이낙연은 얼마나 불쌍하게 이용당한 스피커냐고요. 왜 불쌍해? 뭐가 불쌍해? 그동안 얻어 처먹은 게 얼만데? 아니 본인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갖고 덥석 갖다가 내뱉고 그걸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한 번 이거를 이게 두 번을 쏟은 거야 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실수가 아니거든, 고의거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깨버린 거야 지금. 과일들의 환상에 대해서 다 깨버린 거고 이 분노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역감정으로 민주당 지지층 세력 모이잖아요. 그럼 언론이 슬그머니 이낙연 책임론 씌운다. 이낙연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사면론 꺼내가지고 국론 분열시켰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은 책임론이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한다는 사람한테 자꾸 해달라고 억지로 봐요. 니네 낙연이부터 시작해갖고 유력 대선 후보들 군부터 온갖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들이 다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확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버려. 얼마 나오나 보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데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면에 왜 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계속 이름이 나옵니까 언론에? 그 성렬이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놨길래 옛날 전 비서는 자살을 하고 낙연인 태도를 맡겨갖고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이걸 하고 있냐고 성렬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진짜 근데 물어보고 싶다. 이미 정체가 들통나서 시간이 길고 짧으면 있을 뿐이야. 불태워버릴 거야. 이 사람 너무 과격해 요새 멘션이. 네. 그리고 좀 웃긴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건강 관련된 기사가 네, 나왔군요. 건강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아까 박근혜 판결에 대해서 일면에 안 썼다고 했잖아요.
몇 면에 있냐? 6면에 있으면 6면. 야 이제는 병보석 쪽으로 몰라나 보다 네, 이들이. 네, 기가 찹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돼 매주 2차례씩 서울 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잠깐만요. 이거 외출 잠깐만요. 외출 시켜주네. 무슨 요일에 나오죠? 지금 어떤 드라마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요일에 나오는지를 보면. 예. 이분 드라마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나 수목 드라마 예상합니다. 어쨌든 아, 예. 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12월 재수감됐다. 어깨 통증이 최근에 목과 허리까지 번졌다고 했다. 면회를 왔던 인사에게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전 의원은 병원 치료가 절실해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헐. 뒤에서 지금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청탁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병보석으로 또 이제 다시 작전을 바꾸고 있는 거야 슬슬. 아니,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얘를 얘기했어? 밝혀야겠네. 예. 이낙연? 이젠 인도적 측면에서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슬픈 드라마 뭐 있어 요즘? 뭐지? 보고 울만한 드라마가 뭐 있어? 예. 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니야 드라마 보고 우는 거야. 네. 예. 어쨌든 철인 왕후 보고 울 것 같은데? 헐. 내가 저 시대에 나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제는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아픈 거를 빌미로 좀 나오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럼 뭐 아프시겠죠. 수술도 하고 했었다면은 근데 수술도 하고 퇴원하셨잖아요. 또 괜찮아질 겁니다. 아니 그리고 네. 수술도 무슨 뭐 어떤 뭐 내가 알고 관절경 수술 뭐 이런 거였거든. 어깨 그러니까 수술. 어깨 관절경 수술 비슷한 거였는데 80일 동안 입원이 뭐니? 이상하다. 그건 째고 그 다음 달 다 나와.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재활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니 어. 이 양반이 재활이 왜 필요해? 요가 고수인데. 이분 뭐 저기 뭐지 물구나무서기도 그냥 하시는 분이잖아요. 국선도. 아 국선도. 국선도뿐만 아니라 물구나무 서기 한 요가에서 30분 한다고? 최고 어려운 경지라는 물구나무 서서 뭐 1시간 동안 이거 해서 사진도 올리신 양반이야. 이 정도 되면 90 넘어도 공중부양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온 이 요가의 대가신데. 네. 어? 어쨌든 아픈데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이거 봐봐봐. 네. 명박이는 확실한 기관지가 제가 이렇게 해갖고 내장이라도 아프잖아. 아니 이명박은 어? 아프려고 해도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코골이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폐로 했었는데 폐가 안 되는 거야. 엑스레이 찍어봐도 너무 깨끗하거든. 건강에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코골이 때문에 사면 뭐 병보석을 해야 된다 그러더니 이 양반은 그나마도 어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신장이고 심장이고 어디 멀쩡한데 아니 안 그 외관상으로 내과적으로 질환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와서 아유 씨 관절이 아프시대요. 대한민국 최고 요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아프신데 집에 나가시지 말고 그냥 계속 방에 계시면 이제 수술도 시켜주고 국가에서 재활도 시켜주고 신경 써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치료받으면서 내가 받은 벌은 벌대로 받고 이렇게 깜빵에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나올 필요가 힐링 없습니다. 캠프야? 네, 다 됩니다. 밥도 새끼 다 챙겨주고 얼마나 신경을 써줍니까?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무거나 먹고 신경도 잘 못 쓰게 되고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남은 형을 쭉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나왔어요. 이 기사에, 조선일보 기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과의 만남도 자제하며 고립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 친박계 인사는 최측근인 유영아 변호사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 오랜만에 들었다 유영아. 아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낫다니까. 왜냐면 괜히 나와보세요. 또 내가 친박이네 네가 친박이네 하면서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할 겁니까? 나 유영아 변호사 나중에 나 뭔 일 있으면 변호사로 선임할 거야. 응? 500만 원밖에 안 받는다잖아. 싸! 겁나 싸! 왜 매주 저렇게 면회까지 가시고 500만 원에 그 모든 게 다 돼? 아주 좋네. 야, 나 우리 공명님
아 공명님이 아니구나. 아 나 이거 이 저기 충격 받았네 이 제보에. 왜요? 네. 지금 아픈 이유가 네. 현빈 열애설 때문에. 그래. 근데 너무 공감이 된다 혜란님. 슬플 수가 있지. 눈물도 흘리고. 더군다나 기력이 없지. 이 여시 같은 이 정북 배우, 정북 배우하고 북한에 대한 찬양 드라마를 찍더니 실제 열애로 발전했다고 하니, 세상에. 스스로를 길라임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박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 형 자기가 형이라 그러면서 성적 취향 참 뚜렷하다 오랫동안. 아이고야 진짜 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다. 그건 진짜. 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대박이다. 그 비하고 김태희 열애설 터졌을 때 느꼈던 충격이랑 똑같은 걸 느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또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우리 박형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몸까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정일 PD는 누구 네. 열애설 났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적설 났을 때. 아. 강민호가 삼성으로 갔을 때. 나 진짜 그때 롯데를 얼마나 욕했는지 그때 모른다. 충격은 진짜. 왜냐면 제가 공포였어, 야, 진짜. 이대호 팔아먹을 때보다 더 충격이었어? 이대호는 이제 외국으로 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강민호를 삼성으로? 왜냐면 제가 강민호 유니폼만 있었거든요. 딱 롯데 유니폼 중에 강민호 유니폼만. 지금은 이대호 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강민호 유니폼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섭이가 만약에 삼성이나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아플 것 같아. 나 아섭이 유니폼 있거든요. 아섭아 넌 끝까지 롯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제가 뭐 그게 없는데. 우리 예진아 씨가 잘못했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다. 마음의 병이 원래 이 몸까지 이어지는 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이런 시기에 나오시면은 또 안 돼요. 이게 좀 코로나 걸리면 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거기 계시면서 내가 받은 형 다 이렇게 22년치 다 살고 나오시면서 안전하게 거기서 수술 지켜주는 거 다 받고 재활하는 거 다 받고. 아니 근데 무슨 재수자가 일주일에 2번씩 외출하면 이거는 보호감호 조치도 아니고 격리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변호사 면접하면 면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그 면접실이 따로 있잖아. 접견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옛날에 그 귤만 먹는 그 장관은 조 장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착각할 수 있어. 귤만 먹는 그 언니는 남편이랑 같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접견실에서 놀았다잖아. 매번 귤까 먹어가면서. 뭐가 달라 이렇게 되면. 그런 남편 만나고 싶다. 아니, 부럽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나랑 구치소에 있는 나를 매일 찾아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어줄 귤 까먹으면서 나 그런 남편 나 좋다. 그런 남편 나 그러면 좋다. 일단 범죄를 짓고 저기 들어가셔야 뭐라는 거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나경원네 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네. 생각이 막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뭐 나오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불쌍한 거를 지금 하려고. 근데 일면에는 또 못 내고 있어요. 쪽팔리는 걸 그러니까 아나? 이제 작전을 바꾼 거야. 이게 국민 여론 어찌고 낙연이 흔들어 갖고 사면론은 도저히 안 맥힐 것 같으니까 이제 병보석 쪽으로 모는데 이 형 박형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도대체? 약은 그렇게 많이 잡순 양반이 어떻게 내과 질환 하나가 없이 이렇게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이에 신기하다. 진짜 와. 내장 질환이 하나도 없이 어깨 아프고 뭐 코골이 하고 이거는 뭐 야 아픈 것도 아니죠 사실. 돈이 좋긴 좋아. 네, 그렇죠. 네.